여러분은 혹시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비판 한 번에 머릿속이 온통 복잡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SNS에 올린 게시물의 악플 하나 때문에 며칠간 우울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유전자나 재능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내면이 안정된 사람을 바위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그냥 딱딱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년을 버텨온 해안가의 절벽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파도가 몇 번이나 덮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조금씩 마모되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반대로 비난이 쏟아져도 위축되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바다 밑바닥에 뿌리를 내린 수중식물처럼 느껴집니다. 수면 위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쳐도 깊은 곳에서는 고요함 그 자체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소통하면서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온함을 간직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바다는 참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바다가 오늘은 거대한 해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삶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터지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반복되는 8가지 기본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순간과 혹독한 비난을 듣는 순간, 소중한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경험과 잃어버리는 아픔이 바로 그것이죠. 더 나아가 명성을 얻는 기쁨과 창피함을 느끼는 고통, 행복한 시간들과 괴로운 나날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사계절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을 날카롭게 질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얼굴에서는 열기가 올라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죠.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네.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 상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놀랍게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마치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옆에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이 능력을 심리학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생각에 대한 생각, 감정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이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디저트 대신 시큼한 과일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신과일을 그대로 먹으며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관점을 바꾸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려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오늘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나를 흔들었나? 그때 내 감정은 어떻게 변화했나? 만약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점차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안타깝게도 당신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으로 응답할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요. 같은 상황도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니까요. 비가 내리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가뭄이 해갈되어 다행이야 라고 기뻐하지만 세탁소 주인은 손님이 줄어들겠구나 하며 걱정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해석은 정반대인 거죠. 이런 순간에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상대방의 부정적인 기운을 내가 받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감정적으로 맞받아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지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직전이었던 마음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진 후 얼마나 빠르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을 결정합니다. 마치 바닥을 쳤을 때 더 높이 튀어오르는 공처럼 말입니다. 대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풍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휘어졌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곧게 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회복력의 모습입니다. 반면 단단하기만 한 참나무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강해 보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강풍에는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단단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단함과 유연함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휘어질 줄도 알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력의 본질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회복력을 기르려면 매 순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슬프게도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면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는 완전히 당신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귀중한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산을 챙기거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은 할 수 있죠. 출근길 교통체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황 자체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쉽게 당황하거나 감정에 휩싸이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고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료진은 아무리 위급한 환자가 들어와도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처치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하죠. 우리도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는 문제 자체와 나 자신을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나에게만 왜 이런 불운이 계속될까?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가득 덮었던 먹구름도 결국 지나가고 다시 햇살이 비추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속에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 그림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간과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뿌리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향상됩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지 않습니다. 마치 방수 처리된 옷이 빗물을 튕겨내듯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독한 말을 던지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해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 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지키고 싶으니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부터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다른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그대로 앉은 채로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세상에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마치 매일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쓰레기통을 며칠씩 비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꼬이고 주변이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깨끗이 비워내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 마음도 정확히 같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 스트레스, 걱정들을 매일 저녁 정리하고 비워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에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컴퓨터를 종료했다가 다시 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함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반응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자극받아 즉각 반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의미니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혼란과 소란에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무술 영화에 나오는 진짜 고수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함부로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마음의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반복과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괴로워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을 얻은 순간입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큰 응원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강인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마음을 돌보는 작은 약속입니다. 내일도 마음 루팅 같이 해요.